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입니다. 네, 오늘 여기 사관학교 네트워킹 파티에 와가지고 또 이런 데서 또 짬짬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와서 몇 분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계약서 작성에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품이든 서비스든 거래에 있어서 계약은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을 잘못 작성해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는 좀 약관에 의한 계약 쪽에서 계약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 그게 불공정 계약인 경우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약관의 계약, 너랑 나랑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해. 물론 대기업이랑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파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실생활에서는 계약을 공정하게 하고 싶지만 이 지위의 차이, 또 거래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계약 시 유의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내용, 거래 방법, 투자, 비용의 산정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판 계약해. 근데 거래 내용이라든가 이런 언제 납기를 하겠다, 언제 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품의 대상이 특정돼야 되고 그것을 언제까지 주는 그런 시기도 특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방법이 뭐 대리점 계약인 건지 총판인 건지 아니면 그 발주를 하면 제공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 내가 발주를 하는데 왜 지체를 해? 뭐 지체상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최소한으로 개런티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맨 처음에 창업 기업들이 누군가가 좀 큰 기업이 총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덥석 물거든요. 오 좋아 우리 총판 계약하시죠. 근데 몇 개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총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가 이쪽이 총판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줬는데 다른 데로 우리가 팔다가 걸렸어. 위약금을 물어줘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방금 전에 오셨던 분도 그런 사례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에서도 아마 특히나 창업기업들과 일반 경력이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품을 늦게 제공하는 경우, 소위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을 수 있죠. 뭐 사람들이 계획대로 모든 물건이 제때제때 납품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지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당사자 사이에 사실 합의가 필요한 문제. 사실 저희도 이제 제품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회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아닌 우리 능력 이외의 어떤 업체들이 납품이 늦어져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한 달이면 돼 이러면 그냥 2달 보고 일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나마 한국은 한 달에 갖다 준다고 그랬으면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딱 그래요. 제가 중국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쭈어흘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만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만들 수 없대요. 그때 가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지기는커녕 만들 수 아예 없다조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또 그건 된대. 그나마 저희 같은 회사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개발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창업기업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일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서로 간의 계약 경험을 정해놓고 그죠? 만약에 이쪽이 잘못했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잘못했어.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보통 배상해야 될 내용들이나 어떤 내용의 결과에 대한 그런 가격이나 가액,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금액이 좀 정해지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분쟁을 좀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정까지 가지 않고 계약서 내에서 이제 줘야 되게끔 하면 좀 더 쉽게 법정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중에 하나로 일방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산을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일방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정말 불치기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가 사라진 거죠. 폐업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받아놓고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파산시켜 다 팔아버리고 파산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형법에 해당,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라고 형법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 이게 민사로 지지부진하다가 나 돈 없어 냈제 이러면 끝나버리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뭐 어떤 보완책 사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완벽할 수는 없죠.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게 보완책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어떤지 물론 뭐 계약을 맨 처음에 하기 전에는 신뢰성이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거래하는 것도 업종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은 계약이 소멸되는 것인데요. 이제 해지와 해제하는 경우들을 어떤 경우에 그 계약을 종결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지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지 그 독소조항과 나한테 이득이 되는 조항들이 있죠. 그런 조항들을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면 그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수받도록 하십시오. 사실 제일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 법률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라라고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사실 저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잘 몰라요. 변호사님처럼 사실 심지어 변호사님도 뭐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네.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사실 그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노웨어이라는 걸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들 되게 잘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가도 잘 모르는 판에 일반인이 다 독단적인 판단이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센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검수를 받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법률센터도 있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누군가 수임을 해야겠다 그러면 현율의 최하나 변호사님 찾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를 다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계약을 한 이후에 정말 내가 이 계약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수호였습니다. 최하나였습니다. 네.